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EBS 명품 공무원에서 사회 강의를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벌써 명품 공무원에서 사회 강의를 하게 된 지 3년째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강의도 찍어 올렸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합격 소식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2015년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EBS 명품 공무원 강의와 함께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바람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또 저랑 같이 사회 선택하셔서 또 이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결과물들을 챙겨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2015년 강의도 2014년 강의와 마찬가지로요. 상당히 많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강의도 적지 않은 숫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라든가 문제풀이 강의들이 여러 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존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강의를 좀 이제 상세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게 가장 바람직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소중하지만, 그런데 또 이제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이게 또 시간이 주어지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핸드폰도 좀 만지작거리게 되고 딴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쉬어야지 하는 이런 나태함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강의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또 상세하게 준비되어 있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이런 기회가 되더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에서 놓친 거 심화 강의에서 다시 한번 다듬고, 심화 강의까지 했을 때도 살짝 놓친 게 있으면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데,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여러 번 내용들은 반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풀이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두 번, 세 번 풀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 EBS 명품 강의를 따라오다 보면 성적이 일취월장해 있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EBS의 공신력과 그리고 이제 이 탄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의 보증 수표라고 감히 제가 자부를 합니다. 이 EBS 강의를 찾아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드시 그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명품 강의에서 이 사회 선택 이걸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잘하셨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있고요. 그 과목들도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그 과목 선택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선택을 존중하고요. 잘하셨다라고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지금 공무원 시험이 처음인데 과연 다른 과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회가 어떤 특장점들이 있고 또 어떤 또 이제 애로점들이 있는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요. 일단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최고의 기준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가 나하고는 적성이 안 맞는다 그러면 선택하지 않으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과목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보다는 일단은요, 범위는 조금 넓을 수 있지만 깊이가 좀 얕다. 그래서 공부해 나가는데 상식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어려운 저희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 상식에 기반해서 조금만 한 단계, 한 커플만 또 벗기면 이것도 해결하는데 그닥 그렇게 큰 에너지가 소요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라고 사회 과목이 새롭게 구급공무원 과목에 추가됐던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회 선택하는 것은 좀 무난한 선택, 무던한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용의 깊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점을 상기하고 공부하신다면 아무래도 자신감도 붙고, 그래서 이제 공부해 나가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분량의 부담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애로점을 찾으라면 일단은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서 법과 정치 그리고 이제 경제, 사회문화 과목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과목을 2개만 선택한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그런데 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3개의 영역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만만치는 않습니다. 해야 될 분량들이. 하지만 여러모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요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해의 기반을 두고 아까 말씀했던 상식 이런 것들을 바탕에 둔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사회가요, 이게 접근은 좀 쉬웠는데, 막상 지금 만 2년간 시험 문제들이 여러 개가 이제 출제가 돼서 검토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출 문제들을 들여다보니까, 막상 또 이제 문제가 그닥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거냐?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유리한 건 뭐냐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게 흥미가 있고 또 할 만한 내 실력으로 지금 접근이 좀 용이한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걸 바탕으로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 문제는 가급적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택 과목들끼리는요, 조정 점수라는 게 반영이 되거든요. 조정 점수가 반영이 되는데 이 조정 점수는요, 나랑 같이 시험 본 그 집단의 성적도 가만히 돼야 되고, 그쵸?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위치하고 있는 성적 분포대, 이런 것들도 가만히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학생들이 대체로 좀 이제, 점수 분포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는데, 그중 내 성적이 높으면 조정 점수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 말고도 다른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이 선택 과목들끼리의 난이도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 점수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좀 어렵게 출제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수험생들보다 나은 점수를 획득한다면, 그러면 조정 점수는 쭉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가 문제가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되는 바람에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도 다 맞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나보다 좀 덜했던 학생들도 많이 맞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표준 점수, 이 조정 점수는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된, 이렇게 이제 조정되는 점수로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에서 나는 잘하고, 참 이거 좀 미안한 얘기인가요? 상대방들의 점수가 좀 낮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사회 과목이 결코 지금까지 너무 쉽게 나와서 조정 점수에서 피해를 입힌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점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직이나 지방직, 여러분들이 주로 노리는 이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기본적으로 내가 받은 원점수가 좀 낮더라도 이 변환 점수를 통해 가지고 이 역전을 하는, 다른 과목에 좀 이렇게 부족했던 점들을 뒤집어 엎는 이런 결과들도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과목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것은,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문제의 유형이 이렇게 맞춰져 나오는 것은 매우 또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회 공부 좀 양이 많은데, 그런데 이거를요, 무턱대고 하지 말고 이해하자. 이해하면 된다. 옛날에 오해가 사회는 암기 과목이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기가 필요 없는 과목은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사회도 암기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그 암기량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출제 유형 자체도 변했기 때문에 이런 공부 방법이 매우 유용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자, 사회가 이랬어요. 부활되기 전에, 이제 이걸 부활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그 전에 없어졌었어요. 2000년에 접어들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오래전에 또 사회 과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회 문제들을 보면 그야말로 단답형으로 해요. 진짜 객관식은 지금도 변함은 없지만 그때는 진짜 단답형, 딱 물어보는 문제 길이도 짧습니다. 그리고 뭐 제시되는 자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지 1, 2, 3, 4에서 바로 보면 그냥 매지가이처럼 답이 보이는 이런 형태. 다만 그 매지가이로 보이려면 많이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암기 상황에서 헷갈리게 해가지고 변별력을 줬던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과거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다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요,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닥 도움되지 않아요. 이게 시험만 딱 보고 끝날 게 아니라 추후에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유형도요, 사실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형태로 좀 바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게 수능 과목으로 있는 것을 공무원 시험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은행이 없어요. 너무 옛날 문제 유형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좀 약간 좀 질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문제들을 모티브로 해서 거기에 유형들을 좀 이렇게 지금의 우리 공무원 시험에 담아내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야 이제 아주 오랫동안 사회 강의를 쭉 해오면서 수능 기출문제, 공무원 기출문제를 다 섭렵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기출문제 딱 봤는데 이거 몇 년 전 수능 문제 출제됐던 거네? 라고 하는 걸 딱 보면 저는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주 이건 진짜로요. 앞으로의 이제 강의 방향이 수능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이제 방향을 완전 고착화시켜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제가 하게 됐어요. 예. 국가직, 지방직 말고도요. 우리가 경찰직이라든가 소방직 또 혹은요. 그 사회복지직, 뭐 교육행정직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이제 사회시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그 시험들에서도 기존의 수능 문제 유형과 거의 흡사한,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0%는 베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다 뒤섞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런 마음속에서는요. 자, 수능 문제 유형에 대한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수능 문제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암기에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이해해서 그 이해력을 바탕으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접목해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분량이 많은 것 괜찮습니다. 제대로 이해만 하고 있다면 그 많은 분량 내 머릿속에 이거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해의 흐름도만 들어가 있으면 다 세밀한 것들을 암기하지 않고서도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013, 2014 기출문제 수능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되시겠죠? 자, 이 사회 공부를 하시면요. 또 이제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회 과목이 이제는요. 선택 과목 중에서 그래도 대체로 폭넓게 이제 여러 공직 시험에 두루두루 선택 과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꼭 이제 교육행정직만 할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고 사회복지직만 할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이제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다 도전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고교 과정의 이 사회 교과 내용만 습득하면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도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의 이제 구체적인 영역 안에 이 특징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자, 이제 사회를 선택하기로 다 마음을 먹으셨죠? 그쵸? 자, 이제 이렇게 정리됐다라고 보고 사회 과목 안에는요, 3개 영역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가장 분량이 많은 애가 바로 이 법과 정치 영역이에요. 과거에 법과 사회라는 과목도 있었고 정치 과목이 따로 있었는데 이 두 과목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요. 좀 줄인다고 뺄 건 좀 뺐지만은 그래도 욕심이 났던지 많이 빼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이제 가급적이면 많은 것들을 커버해놓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량이 적지 않은 영역이 바로 법과 정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배우는 내용이요. 자, 이런 거잖아요. 국가, 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주요 법률의 내용을 공부한다.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이런 디테일한 암기사항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해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암기량은 아닐 거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요. 이게 분량이 많아서 시간 투입도 많은 만큼 그만큼 또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보니까요. 10문항이나 출제가 되는 20문제 중에서 10문항이 출제됐으니까 절반을 여기에서 다루게 됐던 겁니다. 그만큼 시간 투자가 아깝지 않은 영역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 상식들을 정말 많이 쌓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법과 정치. 공직생활할 때 기본 상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 영역이 법과 정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낌없이 공부 시간을 좀 투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 파트인데요. 경제는 처음에 이해하실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과목을 내가 공부를 전혀 안 해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나 나는 아주 이 뼛속 깊이 골수 깊이 문과형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경제 과목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 하다 보니까 왜 이거 이 안에 그래프도 이렇게 많고 말이야. 이 그래프도 복잡하고 이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거 답이 틀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진솔하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걸린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은요, 요게 깊이가 이게 경제학적인 측면까지 막 파고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좀 겉핥기의 내용 공부만으로 경제를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요. 별도의 암기도 진짜 거의 없어요. 얘는. 암기도 거의 없고 나오는 문제 유형이나 패턴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이해하고 계시면 추가적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서도 문제를 보고 답을 도출해 내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한편으론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이 영역이 바로 이제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 부러지는 경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앞서 이제 법과 정치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을 좀 들어보셨죠? 그 애덤 스미스가 그 체계를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이해하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의 소지들은 좀 있습니다. 먼저 별개로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도식화 제가 책임지고 아주 분명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도식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다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점을 믿고 따라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사회문화입니다. 대입을 준비하면서 사탐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사회문화는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사회문화는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쭉 읽어만 보더라도요, 한 7, 80%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사회문화 영역은 좀 수월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사회 과목 전체가 다 보면 우리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건데, 그래도 이제 정치, 법, 경제 이런 것들은요, 이 제도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진짜로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삶들을 투영해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사회학과 문학이 이제 혼용되어 있는 게, 혼합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사회문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냥 쉽게 이해가 돼요.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회문화도 애로점은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나름 시간도 좀 이제 여긴 좀 단축해서 가긴 합니다만은 문제풀이 연습은 좀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게 간단하고 단순하다라고 했지만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로 고정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유형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답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이게 혼동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얘만 답이 아니라 쟤도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들도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객관식 문제 풀 때는 가장 맞는 걸 찾는 거거든요. 가장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이게 답이 분명히 정해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이 다 혼재가 돼요. 문제 푸실 때는 이제 그런 측면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반복적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요 이제 해결 방법들을 제가 분명히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사회문화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영역,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채워져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누군지 제가 아직 소개를 안 드렸잖아요. 전에도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저와 함께 사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낯뜨겁지만, 낯부끄럽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는 이유는요, 내가 잘났다, 나 많이 준비됐다, 이런 얘기들을 뭐 내 자랑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셔야 되거든요. 공부할 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훌륭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의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그 격차가 그리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각자가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를 것이고 말투나 억양, 속도 이런 것들이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성심껏 강의하느냐 그 열정이라는 부분들이 또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할 거예요.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또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을 얼마나 믿어주느냐 하는 거,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있고 또 일종의 이건 좀 아쉽네 하는 지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장점들이 굉장히 커져서 나중에는 그 단점으로 보였던 부분들까지 커버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자꾸 단점만 후벼 파게 되면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는 아무것도 소득을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특히 EBS 명품 강의에서 종합반 형식으로 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해서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일부 제 강의 스타일이 못마땅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 할지라도 저의 어떤 이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감안하셔서 믿음을 많이 가져주시면 그러면은 저 스타일이 좀 안 맞는 분들이 할지라도 나중에 갔을 때는 이 강의 잘 들었다 이런 평가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보시면요. 15년 강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좀 쉬었던 때를 빼고 나도 15년 강의를 했어요. 98년도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상당한 기간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요, 이 공무원 시험에 이제 사회 과목이 채택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줄곧 이제 공무원 쪽에서만 전념해서 사회 강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사회 선생님들은요, 제가 누구를 이게 비토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요, 수능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겸해서 강의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능 문제 유형과 공무원 시험 문제 유형이 다소간에 좀 이렇게 겹쳐지는 영역들이 생긴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똑같진 않아요. 분명한 건 똑같진 않거든요. 공무원 강의할 때 제가 법 파트나 이런 데들은 더 세밀하게 법 조문까지도 다 찝어드리면서 강의를 합니다. 이 부분들은요. 수능 강의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또 수능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비교가 분명하게 저는 이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대충 수능도 걸쳐 있고 공무원도 걸쳐 있는 선생님 강의를 들으실 때는요 저는 약간 좀 재고해 볼 것을 권하는 편이에요. 그건 그 선생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눈높이를 어느 쪽에 맞출까에 대해서 이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이걸 구분하려고 애를 써도 구분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수능 쪽 강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했던 강의인데 그걸 접었죠. 구급공무원 시험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사회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전 공무원 시험에 주력을 했고 지금 현재 완전히 다 정리를 하고 공무원에만 매진하고 있다. 이런 지점은 제가 강점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저 EBS도 바로 이제 이 사회 과목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했던 강의들도요.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일일이 제가 읽을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여기다 쓴 것이 몇 가지만 추려낸 거예요. 이게 또 제가 사회 강의를 했으니까 과목의 특성상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달리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됐던 이런 이제 그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이름 들어본 데들은 다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원외고 같은 이런 학교 현장에 가서도 제가 강의를 또 상당히 또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방송 강의도 여기 한 군데만 써놨지만 방송 강의 거친 데도 따져보니까 한 10군데 업체 정도는 되더라고요. 수능 쪽에서만. 예, 그래서 과거에 이런 노하우들이 있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 공무원 시험을 3년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작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쓰여져 있는 것들을 시중에 이제 그 판매용으로 좀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지나간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수능 관련된 것들은 과거에 했던 활동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단행본 저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공부를 생각하면서 하자. 이런 판단 속에서요. 논술과 관련된 책을 제가 직접 기획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분량의 책들을 발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공무원 수험서를 또 제가 여러 해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이제 만든 책도 시중에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강의는 이게 이제 EBS의 구조상 제 저자직강의 책은 쓰진 않습니다. 다른 업체 책을 가져다가 쓰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충분히 저술 활동을 많이 했었다. 그만큼요. 딴 게 아니라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요. 좀 이따가도 이제 내용에 집어넣었지만 여러분들 가장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한 가지가요. 서머리 노트를 직접 제작해 보는 거예요. 나만의 요약 정리집을 만드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만 사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직접 한번 제작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아주 섣부르게 그냥 이렇게 스쳤던 지점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놓쳤던 지점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건 제 이제 경험 속에서 본다면 이런 이제 저작 활동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가 너무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강의 준비를 가장 집중적으로 할 때가 요 이제 교재 다시 이제 리뉴얼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단행본들 만들고 이럴 때 가장 좀 연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강의했던 패턴이 있다 보니까 강의 준비를 하는 때에 그때 얻어지는 새로운 어떤 그 깨달음보다도 이제 저술 활동을 통해서 많이 얻었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강의 준비에 기반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여기다가도 이렇게 소개를 올리도록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은 이제 어떤 거냐. 저는 이제 무공 배틀이란 말을 제가 만들어서 많이 소개하고 다닙니다. 무공 배틀. 자, 이게 어떤 면으로 좀 직관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좀 보시자면 무공, 내공을 좀 쌓아서, 이 무공을 쌓아서 배틀.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은 전투잖아요.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낱글자 하나하나가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또 저의 교수 방식과 관련해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무다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요 기본 이론을 이해한 다음에 무한 반복해서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억지로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분명히 이거는 오늘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해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이해된 내용들을요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걸 보실 때 교재에 대한 단권화도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서머리 노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다 그랬죠.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내가 추가할 건 추가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지우기도 하고 X 표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머릿속에 안 남는 것은 억지로라도 나중에 좀 외워도 보고 그러고 또 까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봐요. 또 보고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공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요 내용과 관련된 것은요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무한 반복해서 계속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지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앞부분에 또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뒤로 가다 보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가끔씩 끄집어내서 또 설명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과정 자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강좌, 심화 강좌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기본 개념은 제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 또 설명하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면서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회가 공식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무슨 수학과학이 아니잖아요. 이과 쪽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란 게 딱 하나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험생으로서의 여러분들은요. 정답을 찾는 요령, 스킬들을 익히셔야 돼요. 각 주제별로도 그 스킬들이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 공식화예요. 공식으로 푸는 사회거든요. 기출문제 유형별 공식화를 제가 다 연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일단은 주제를 이런 측면에서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는 머릿속에 배경 지식으로서 뭐가 쓱 스치고 지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또 특히 빈출 주제가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들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이 공식화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걸 여기다 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비교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경제학에 보면 경제 파트에 비교이가 있는데 서로 이제 두 개의 국가가 교역을 할 때 그럴 때 하나씩 잘하는 게 딱 있고 서로 간에 이게 차별성이 있으면요. 그냥 그대로 거래하면 돼요. 그렇죠? A국에서는 이를테면 연필을 잘 만드는데 B국은 지우개를 잘 만들어요. 그러면 서로 잘 만드는 거 이거 생산해서 수출하고 못하는 건 수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안 될 수 있는 그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A국이 연필도 잘 만들고 지우개도 더 잘 만들어요. 그럼 B국하고 교역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B국은 어디서 돈이 나서 이거 교역을 해요? 일방적으로 사다만 쓰라는 것은 또 이게 맞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비교적 B국이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선정을 해서 B국과 A국이 서로 이걸 나눠 맞고 교역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비교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봤을 때 제가 그 문제 해당 문제 비교에 관련된 문제를 접근할 때에 이 접근 방법을 순차적으로 여기다가 열거해 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한다고 해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알아듣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찬찬히 좀 내용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를 상세히 읽어 나가진 않겠지만 아무튼 방법들을 이렇게 쭉 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더 잘하는 게 딱딱 나눠지면 각 나라별로 그럼 그대로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못하는 나라가 비교적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준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못하는 나라는 비교적 잘하는 것을 무조건 다 생산해서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남겨둔다. 자기네 쓸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수출한 것의 대가로 자기네가 생산하지 않는 그 상품을 이제 일부 다 잘하는 나라로부터 수입해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흐름을 타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요. 그 흐름도를 따라가면 분명히 답은 올바르게 찾아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할 때 이런 이제 공식화, 주제별 공식화 이런 걸 시도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입니다. 배. 무공 배틀에서 배인데 사회 과목만큼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이런 영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 중에서 이 사회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 공부하시죠? 한국사, 특히 여러분들 필수 과목인데 한국사는 어떤 거냐? 이 사자가 들어가는 과목들은요. 인간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긴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바라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는지 이걸 포인트 맞춰주는 거죠. 우리의 이제 선택 과목에는 없지만 지리 영역 같은 것도 사회의 한 부분이니까 그걸 잠깐 끄집어내 보면 지리는요. 공간 속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역사가 시간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면 지리학은 공간 속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이 사회의 영역은 과연 뭐냐? 이거는요.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사회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하다 보니 일부는 공간적인 요소들도 좀 땡겨와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일부는 역사적 시간의 흐름들 이런 것들도 땡겨와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시 공간에 대한 개념들은 확보를 좀 해두는 것이 지금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 배경 지식들도 많이 좀 소개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배경 지식 자체가 나에게 남아있기보다는 그 배경 지식이 왜 필요한지 그 지점들을 기억해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에 필요한 영역들만 남겨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실 속에서 사례들을 제가 들어드리면 그것도 우리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니까 그런 배경 지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휘발시켜 버려도 돼요. 날려버리고 우리의 이론이 어떻게 접목되는구나의 이 과정만 눈여겨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제가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요. 요점만 엑기스만 딱 다뤄주는 수업 이런 건 듣지 마세요.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수업도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와 같은 시험에서 맞지 않는 수업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등급을 정해주는 시험이라든가 수능처럼 아니면은요.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기본 점수를 패스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요. 요점 강의가 굉장히 먹혀들 수 있어요. 그것만 딱 기억하더라도 기본은 통과가 되니까 그 점수를 활용해서 뭔가를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그렇지 않죠. 상대평가입니다. 제일 위에 몇 %의 학생들, 수험생들만 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를요.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사회가 겉핥기라고 했던 것은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전공 과목보다 깊이가 얕다 이런 걸 말씀드린 거지. 이것을요. 핵심 몇 개만 외우자 이렇게 해갖고요. 그것만 기억을 하고 시험장 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공처럼 깊진 않지만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많이 활용하는 것 이런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깊이 있게 이해해야 돼요. 나름의 깊이는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틀린 문제 확인하기입니다. 마지막 틀은요. 문제를 틀린다는 것은요. 바람직한 거예요. 저는 많이 틀리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틀리셔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자꾸 맞잖아요. 자꾸 맞아요. 내가 어떻게든 좀 이 요령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맞춰요. 감각이 있어서. 이런 분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당장은 좀 좋잖아요. 남들보다 일단 나 조금 공부했는데 점수가 나와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점수 고득점 맞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 설렁설렁 공부하게 되거든요. 자꾸 틀려야 돼요. 왜 틀렸나?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이제 내가 준비 안 된 지점들을요, 자꾸만 채워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전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드셔야 돼요.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 월드컵 때 이게 그전에 평가전 하면요, 막 5대0 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0이었어요. 5대0. 그러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예방접종을 맞춘 거예요. 자꾸 실점도 해보고 공격도 못해갖고 막 어리버리 해보고 이런 경험 해봐야 돼요. 강팀들하고 붙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더 독을 품고 약점을 보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많이 틀리셔야 돼요. 많이 틀린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점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에도 용어 하나를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는요, 내가 실전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아직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다 시간 투자를 해서 다 찾아놓고 메모도 해놓고 다음에 반복해서 또 복습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자. 이것이 이제 우리 강의의 모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공 배틀 사회 멋지지 않습니까? 간지 좀 있죠? 무공 배틀 사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대로 또 공부 방법을 또 정착을 시켜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의 동반자가 되겠다 이런 다짐은 매년 합니다. 여러분들 합격했다라는 얘기 들을 때만큼 보람된 일도 없습니다. 정말 강의할 때도 열정을 다해 강의하다 보면 이 강의 내용 전달하는 것 자체도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오늘도 제가 지금 목이 쉬어 있잖아요. 강의를 또 오랫동안 하고 여기 와서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목이 쉬어서 좀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한데 저는 목이 쉬는 것을 즐깁니다. 목이 쉬고 목이 아픈 것, 이건 내가 오늘 뭔가 밥값을 했구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고서 제가 합격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강의하는 과정도 재미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실 때 그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2015년도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는 좀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나만의 정리 노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거는 1회독 할 때는 못하더라도요, 1회독 할 때는 뭐 판서를 받아 적기도 하고 교과서 우리 저 교재에 적기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야 되니까 그때 좀 버겁더라면 2회독 하실 때는 분명하게 나만의 노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 제대로 된 공부가 없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노트는 시험 전날까지 보강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바로 초치기, 내가 부족했던 지점들을 찾아서 초치기하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당일치기 초치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 드렸죠? 암기가 필요 없는 과목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암기의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시험 목전에 가면 제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명심하고 있다가 끝에 가면은 안 됐던 부분들 막 외우고 가셔야 되는 거. 제가 또 너무 이해만 강조하다 보니까 암기는 아예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뒤로 밀어두고요, 최대한 반복해서 암기할 걸 줄인 다음 막판에는 암기를 하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턱대고 외우지 말자, 반복하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렸고요. 문제는요, 양보다 질에 치중하자. 이것도 아까 틀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에 치중해서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간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승부 못하니까 좋은 문제를 선별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요, 수능 기출문제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예. 수능 기출문제에서도요, 우리의 시험에 걸맞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생각이니까 그런 것들도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의 순간까지 늘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요, 이메일 주소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궁금하신 점이나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는 이메일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질문 게시판도 많이 활용하시고요. 이메일로도 뭐 개인적인 고민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회 공부 힘겹지만
지름길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단기 합격을 꿈꾸셔야 돼요. 이게 시간을 보통 뭐 1년에 잘 안 되더라. 그래서 2년, 3년 계획하신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목표 잡는 거 아니에요. 1년 안에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마음이 느긋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내 공부량도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름길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책 봐도 여러분들 기본 상식이 있으면 기본적 소양이 있으면 이해가 웬만히 갈 겁니다. 그렇지만 저를 만나서 공부하시는 이유는 저 지름길을 찾기 위한 거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름길을 안내하는 이 길잡이로서 제가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구급공무원 명품공무원의 사회 기본적인 개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이 정도로 좀 가름할까 하고요. 일단 제가 드렸던 말씀들 막판에 정리 또 한 번 해드렸지만 잊지 않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의 인연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여러분들도 저의 강의 믿고 끝까지 우리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좀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은 우리는 같은 동지입니다. 같은 배를 탄 동지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운명 우리 좀 잘 좀 지켜내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고요. 실제 이제 본 강의, 내용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